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오늘 지역인재 시험, 구급시험 필기 점수가 발표가 나가지고 지역인재를 준비했던 수험생분께서 다시 한번 시험을 재도전하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답변 빠르게 드려볼게요. 먼저 지역인재가 이제 보통 시험이 쉽지만은 않은 게 바로 지역별 균형 제도가 있죠. 각 지역마다 보시면은 지역별 균형 합격 관련 부분 보시면은 지역별로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결정합니다. 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즉, 각 지역별로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이 너무 많은 합격생들이 배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약간 좀 균등하게 합격자를 약간 좀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정 지역은 합격 컷이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별 균형 제도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합격생분들은 컷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인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최대한 고득점을 맞을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잠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2022년 지역인재 오픈 채팅방에서 선생님께서 올린 블로그를 보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를 설명하자면 경기 행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73.3점을 받아 간단하게 탈락해서 재수를 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고등학교 지금 3학년이시고 이제 1년 이내 다시 시험 볼 수 있을까 내년 목표를 다시 하시는 거죠. 자, 점수는 국어는 60, 한국사는 85, 그리고 영어는 75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해커스 공무원 회독 증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평소에는 틀리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막상 시험 때 되니까 긴장감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강사로서는 보통 평상시 잘하는데 실제에서 못한다? 이거는 실전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 잘 모르는데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세 과목을 우리가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과목 순서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분명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상 뒤에 풀 수 있는 문제에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더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일단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넘어가시고, 왜? 내가 못 풀면 난데도 못 푼다는 생각으로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를 빨리 다 풀고 다시 시간이 남으시면은 어려운 문제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평상시에 실전 연습,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오답을 체크해가지고 자신이 약한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이런 실전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이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이런 실전 연습을 할 때 자신이 평상시에 점수가 잘 나오는데 유독 시험장 가는 날 시험 볼 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약점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시험에서 그 약점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영어를 예를 들자면 자신이 취약했던 문법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나 독해에서는 자신이 못 읽는 문장 구조가 나오거나 그때 당하게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때 실수하시는 분들은 실전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에 한 2달에서 3달 전에 미리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출이 해독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도 실전 연습은 한 달 전이라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목표는 평균 95점 이상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조건 높아야 돼요. 왜냐면 3과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컷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높게 보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적어주셨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국어는 먼저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 선생님 문법 기본서를 받고 일단 문법 기본서는 전체를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허나 실전 시험 봤을 때는 실수도 했었고 이 말은 암기가 덜 됐다는 거죠. 또한 생각이 안 나왔다가
안나 피었다가 어시 과거형 어휘여서 단일어인데 복합어인 걸로 착각할 정도였음. 자,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 선생님 문학을 봤는데 문학은 선생님의 개인 사료 그리고 기본서에 나오는 최민출 문학 작품 위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해커스 공무원의 하루 3개 30일 푸는 문제집 플러스 기본서에서 화작도 포함 2021년 마라톤 고1 독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셨네요. 그리고 해커스 공무원 신민숙 한자성어 그리고 선제 국어 이선재 선생님 2021년 나치판 모의고사도 보셨고 2015년부터 2021년 기출도 있고 사설 모의고사이고요. 어휘에서는 쉬운 한자들만 외웠고 회독 증강에서 나오는 속단, 관용어들만 외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국어가 지금 60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많이 공부를 했죠.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회독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이 모의고사는 좀 나중에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기출에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회독이 부족한 채로 모의고사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고등학생이면은 시간이 많이 확보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출에서 회독이 많이 부족한 채로 지금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시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필요한 부분, 기본서에서 만약에 다시 본인이 기본서를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시면 되고 만약에 기본서 이전에 봤기 때문에 나는 한번 마무리를 보겠다. 그러면 국어에서 마무리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봐도 되고요. 그리고 기출이 좀 부족하다. 근데 기본서랑 마무리랑 어느 정도 나는 좀 잡혀있다. 그러면 기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아마 회독이 많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해커스 공무원 이준석 선생님 올인원 블랭크 노트 이틀에 1회독을 할 정도로 회독을 많이 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출 회독도 많이 하셔야죠. 기출 회독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능률복합 고교 필수편 15일에 1회도 해커스 공무원 영단어 2400개 유의어는 안 외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휘는 매일매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해커스 공무원 문법 기본서 7일에 한 번 해독했고요. 기본서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풀 줄 알았었습니다. 그러면 요 문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포인트 같은 거 계속 꾸준히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역인재 9급 영어 문법은 나오는 포인트가 그냥 중요 포인트 위주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고2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몰랐었냐면 보통 사람들이 전치사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치사, 관사, 명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영어가 많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강사이신 대성마임의 이명환 선생님의 신텍스 구문 독해를 받고 그리고 대성마임의 이명환 선생님의 알고리즘, 대성마임의 이명환 선생님의 리드 앤 로직, 순서 삽입과 빈칸 완성 이런 걸 받고 해커스 공무원 독해 기본서를 받고 어려운 문제 몇 개 말고는 다 풀었습니다. 공무원 단원별 저중 700제도 받고 특히 기출이 어려웠습니다. 해커스 해독 증강에서 9가지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8문제당 1문제 틀림. 그리고 국어 문학이랑 비문학 개념도 공부했었습니다. 평소에 사설 모의고사 보면 대략 80점 정도 나온 것 같고 지역 인재. 사설 모의고사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모든 이제 많은 지역 인재 수험생들이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 모의고사는 아니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드인 사설 모의고사에서 44등 중 19등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는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신분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부족한 건 뭐였냐면 회독이 많이 안 됐습니다. 강의는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강의는 충분히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더 들을 건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보죠. 먼저 국어.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본서를 다시 봐야 된다. 그럼 기본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내년을 준비한다고 하면 아직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중에 졸업도 하고 하니까 기본서를 다시 보실 분들은 기본서 다시 본다고 하면 기본서 다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난 기본서 안 보고 전에 봤기 때문에 마무리를 보겠다. 그럼 마무리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서나 마무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다시 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출을요. 저는 여기서 해독과 암기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출을 나중에 해독해 주시는 거예요. 문법, 기출, 암기할 부분 암기해 주시고 한자 또는 뭐 한자 성어는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습니다. 최소라도 그냥 넣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자투시에 넣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이 중요할 텐데 일단은 문학은 기출에 나와 있는 작품 위주로 포인트별로 분석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안 푸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푸는 거는 기출까지는 시험 족보로 생각하시고 분석하시고 해독을 많이 해서 암기를 하시고 푸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그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 작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자주 나왔던 작품 위주로 포인트별로 분석을 해놓고 그걸 나중에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필요하고, 그래도 푸는 연습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푸는 거는 모의고사에서 풀고, 문학 작품까지는 우리가 현대 문학, 고전 문학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문학까지는 분석하고 그냥 암기를 하자. 자, 비문학은 계속 꾸준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출에 있는 비문학 다 풀었어요. 그러면 뭐 매산비나 등등등 여러 가지 비문학 문제집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유어나 기타 등등등은 우리가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고 아니면 주말에 봐도 좋다. 그래서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서나 마무리를 볼 거면은 필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은 풀지 말고 분석을 하되 앞에서 안 되었던 회독과 암기, 복습을 하자. 그리고 나서 시험 보기 3개월 전에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서 풀고 남는 시간에 기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뭐 기본서나 마무리를 같이 본다. 이러면 충분히 점수는 9점이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에 선생님께서 인강을 본 건 많아요. 그러니까 봤던 걸 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인강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필요한 인강이라는 거는 기본서, 마무리, 기출까지 모의고사까지는 뭐 인강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직접 회독을 많이 하자. 자, 두 번째, 영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어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어 점수를 보면은 영어가 75점이에요. 지금 지역인재 9급 영어가 좀 쉽다는 걸 감안하면은 75점이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가 조금씩 안 부족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영어 어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능률복화 15일에 1회 독할 정도로 보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해커스 공무원 영단을 2400 보기 전에 능률복화를 한 번 더 보실 거면 더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있는 교재를 많이 활용하세요. 어휘 같은 경우는 능률복화 고교 필수편 이거 한 번 더 보시되 모르는 단어는 그냥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할게요. 여기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지 마세요. 많이 봤을 테니까. 자, 그리고 해커스 공무원 영단 2400. 자,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해독하면서 모르는 어휘 위주로 보시고 일단은 표제어 위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의어나 유의어나 파생어는 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일단 표제어 위주로 보고 아는 단어는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이어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 1, 2회독 할 때는 일단 중요한 뜻 한두 개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3, 4회독 할 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뜻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능률복화 모르는 단어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셨다면 요거는 자투리 시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휘를 회독해주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고 나중에 독해용 어휘 노트에다 자신이 모르는 단어도 정리해가지고 요거는 자투시에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기. 왜? 암기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무원 영단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부분과 뒷부분 나눌게요. 앞부분은 나중에 영어 연도별 기출 중요하거든요.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 풀면서 내가 모르는 어휘랑 생활영어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요. 뒷부분에는 지금처럼 뭐 독해를 풀거나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거나 구문을 공부하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양이 정말 많아져요.
그러면 해커스 교재에서 겹치는 단어들은 복수 효과가 있을 거고 해커스 공무원 영도는 2400에서 빠진 단어도 이 독해형 어휘 노트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수거나 생활영어는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블로그 링크 공유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거는 쉬는 시간이나 자투 시간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법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지금 적어주신 거 보니까 문법은 해커스 공무원 문법 기본서를 봤다. 자,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해커스 문법 기본서를 봤다는 거는 일단 본인이 만약에 영어가 기반이 잡혀 있으면야 뭐 기본서부터 봐도 좋아요. 근데 아까 읽어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상태에서 이때부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해커스 문법 기본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전 단계인 기초 문법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커스 다시 기본서 다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희가 기초 문법을 다시 보냐. 기초 문법은 우리가 꼭 쉬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기초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해커스 공무원 문법 기본서 보기 전에 저는 기초 문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재를 복습해도 상관없고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만약 해커스에서 기초 문법 강의가 있으면 그걸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EBS 로즈리 그래머 클릭 무료 강의예요. 뭐 이런 거 보셔도 좋고 시중에 있는 기초 문법 강의를 한번 보시고 자 여기서 이 강의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을 체크하기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해커스 문법 기본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서를 본다고 했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론은 일단 무조건 암기하지는 마시고 일단 이론에서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이 단원별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는지. 그러면 그걸 알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론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 예문 중에 만약에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을 비교해 봤을 때, 이 파트에서는 이런 게 포인트구나. 그리고 단원별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역인재 9급 문법은, 영어 문법은 어려운 걸 묻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복습을 해주세요. 전에 푼 게 있다고 하면은. 단원별 문제를 풀 때 보통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단원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답이 뻔히 보이니까. 그게 아니죠. 단원별 문제는 우리가 답을 맞추냐 틀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포인트별로 문제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서 문제 옆에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적어봐야지 내가 내 머릿속 안에 이 이론에서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암기해줘야 돼요. 근데 요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인강은 봤을 테지만 분석과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 랜덤 문제는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인재 9급은 랜덤 문제까지 많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영어는 연도별 기출 풀 거니까 거기도 랜덤 나오니까 요것만. 그래서 기초 문법을 빠르게 한번 보고 이것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해커스 문법 기본서를 달달달 반복해서 암기하자. 지금 강의를 안 들은 게 아니라 회독이 안 됐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간단하게 뭘 묻는지 출제 포인트 적어보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커스 문법 기본서를 볼 때도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독해를 읽기 위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선생님 문법이 근데 독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문법을 예를 들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먼저 동사 파트에서는 형식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 맞추기 위해서 형식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짧은 구에서 절단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사가 나오면 몇 형식인지 이거 보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수식하는 요소들 나오면 다 가로 표시해가지고 긴 문장은 여러분들 중요 포인트 위주로, 중요 요소 위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구문들 나오면 동그라미 표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동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문법에서도 수동태 파트 들어가지고 이 수동태가 쓰이면은 능동태가 3형식의 수동태인지 4형식의 수동태인지 5형식의 수동태인지 또는 3형식의 대절치 동사의 수동태인지 이런 걸 체크하셔야 합니다. 아, 선생님 이거 왜 체크합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독해에서 수동태가 나올 때 빠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투부정사 나온다 그러면 명사조 용법인지 형용사조 용법인지 부사조 용법인지 아 선생님 이런 거 굳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죠. 이런 걸 알아야지 직독직해로 투부정사를 빠르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ng 나온다. 이게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분사구문이 나온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with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관계대명사 여러분들 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관계대명사 나오면 여러 가지 생략 보통 막 목적격 관계사 생략되는 건 잘 아시는데 주격 보호 역할하는 관계사 생략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말고도 우리가 뭐 관계 형용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고 복합 관계 대명사, 복합 관계 형용사, 복합 관계 부사 아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나요? 이런 걸 알아야지 독해에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구문 그리고 각 문법 파트별로 독해를 읽기 위해서 필요한 문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중요합니다.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을 아셔야지 독해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늘릴 필요 없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초 문법과 어휘가 잡히시면은 나중에 구문 독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독특한 점이 이명학 선생님의 지금 신텍스 구문 독해를 보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강의를 봤을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명학 선생님의 신텍스 구문 독해가 너무 이해가 잘 됐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 이걸 복습을 해주세요. 그런데 좀 어렵고 좀 난잡하고 그러면은 저는 천임은 베이직을 추천합니다. 상당히 지문이 쉽고 좋습니다. 자, 어쨌든 봤던 교재를 복습하거나 아니면 천임은 베이직을 공부할 건데 자, 여기서 구문 독해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문 독해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문장 안에는 우리가 어휘랑 어법과 구문이 있고 해석을 시켜봤을 때 보통 수험생분들이 독해 문장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감독해를 한다. 정확히 말하면 독해 문장 안에 있는 어법과 구문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문 독해를 하기 전에 기초 문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초 문법이 쉬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문독해 연습을 할 때는 처음 1회독은 구문독해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천임은 베이직을 추천하는 이유는 교재 리뷰를 했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독해 문장을 잘 못 읽는 수험생들은 일단 문법 파트별로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짧은 지문이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강사님들 구문독해 교재가 좀 어렵고 난잡해요. 그리고 인강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구문으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임은 베이직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학 선생님 교재를 복습해도 좋고 아니면 천임은 베이직을 보셔도 좋은데 1독할 때는 일단 해석하고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어를 독해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 직독직해 해주세요. 영어를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시전 시험에서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직독직해 그리고 끊어읽기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1회독이 끝나고 나서 다시 2회독 할 때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고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그거는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2회독이 끝나고 나서는 독해 노트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한 문장들을 싹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문장을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해가지고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효문 독해를 들어가는 거죠. 자, 유효문 독해를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자유스토리. 해석이 너무 잘 나와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유효문 독해에서는 공무원 유효문 독해 교재는 보통 기출 지문을 넣기 때문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러한 이제 독해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직접 푸세요. 자유스토리 독해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잠시 좀 켜보면은 먼저 제 블로그에 지역인재 구급 공부법 자세히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다운도 받으셔가지고 전과목 공부하는 방법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상쿠니자 TV 들어가시면은 자, 각 영역별로 독학 교재 추천하는 교재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요 지역인재 구급 공부 방법 여기 지역인재 구급 영어 독학 커리 및 공부법 요것도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이스토리 독해로 우리가 유형별 독해 연습을 하자. 자, 유형별 독해 연습할 때 유의점이 있었죠. 유형별 독해는 우리가 시간 배분 해가지고 빠르게 시간 재고 풀지 마세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시간 재고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재고 푼다? 그러면 감독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용 파가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 독해를 풀 때는 시간 재지 말고 천천히 내용 파악하면서 풀자. 대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걸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겠죠. 참고로 유형 독해 풀 때 우리가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미 강의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자이스토리 독해 풀 때는 처음부터 다 꼼꼼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보통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문장 삽입이 많이 어려워서 이런 어려운 유형은 매일매일 조금씩 푸시고 남는 시간에 다른 유형을 섞어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모든 유형을 한번 풀게끔 조금의 시야도 좋으니까 좀 섞어가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나오는 유형이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너무 그 문장을 오랫동안 읽고 있는다 하더라도 해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또 그렇다고 바로 해석을 보면은 문제 푸는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 보세요. 내가 비록 이 문장 해석이 안 되었지만 앞에 있는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했고 다음 문장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했는데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됐지만 둘은 순적 관계니까 또는 역적 관계니까 문맥상에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죠. 이게 시점에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나서는 리뷰가 중요합니다. 많이 틀린 건 상관없어요.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많이 틀리시고 대신에 풀고 나서는 리뷰를 하자. 자, 처음에는 우리가 답의 근거 찾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공무원 영어도 그렇고 지역인재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참 좋은 게 뭐냐면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추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정답이 2번이면 2번에 대한 단서가 지문에서 어디서 나와 있는지. 그래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또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답은 취재자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답을 냈구나. 그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유의할 점은 자신의 상식이나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력적 오답에 다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오답을 분석해 보면은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딱 주관적 생각이 들어갔을 때 딱 걸리게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분석해가지고 반드시 매력적 오답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 순수하게 근거를 찾자.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리딩 스킬 그리고 유형별 접근법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 되는 거죠. 강사님들이 이제 이런 걸 분석해 놓고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자, 우리가 근데 자이스토리 풀 때 유의할 점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너무 유형별 독해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구문 독해까지는 문장 구조 분석을 신경 써야 되지만 자이스토리 같이 유형별 독해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게 되면 그 문장 구조 분석하느라고 정작 내용 파가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만 해주시고요. 하지만 풀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아까 제가 독해 노트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이 독해 노트 만들고 나서 여기서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주세요. 왜? 이게 지금 내가 약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싸움은 결국 독해용 어휘 싸움입니다. 독해 풀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계속 보시되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어가지고 앞부분은 영어 연습을 기출해서 어휘 생활영어 모르는 단어들 정리하고 뒷부분에서는 독해, 문법, 구문에서 모르는 어휘들 정리하자. 독해도 만약에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은 마지막 싸움은 결국 독해 어휘 싸움이에요. 근데 어휘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 독해용 어휘들 정리해 놓고 요거를 자투리 시험에 보자. 이렇게요. 이게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영어 연도별 기출 들어가는데 지역인재 9급이 좀 쉽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영어 들어가기 전에 소방영어 기출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 영어 기출을 먼저 푸세요. 공무원보다 좀 쉽지만 문제는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출 가서 나중에 사회복지 영어 좀 쉽고 교육행정지 영어가 쉬워요. 이거 다 풀면은 9급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풀고 이것도 다 풀었다. 그러면 뭐 기상지, 국회 9급 그리고 법원 서기보도 독해 위주로 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푸시고 이거 다 풀었어요. 풀 게 없다. 그러면 뭐 7급 국가지, 7급 지방지, 7급 서울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까지 다 풀었다. 그럼 국회 8급. 기출은 단순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리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나왔던 어휘, 생활영어 싹 다 정리해 주시고 문법 포인트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문법이 랜덤 문제 많이 풀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어차피 문법 다 랜덤 문제잖아요. 이 정도만. 그리고 독해 풀고서 마찬가지로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모아놓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기출 중요한 이유가 강사님들은 기출만으로 안 된다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강의를 팔기 위해서. 하지만 영어도 기출 중요합니다. 영어, 독해 뭐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강사님들이 그렇게 말해가지고 안 푸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당연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고, 리딩 스킬 같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유추하는 연습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독해용 어휘는 쓰이는 단어만 쓰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도 싹 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튜브 상품유자 TV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20문제 푸는 요령, 스킬 요거 한번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그러면 영어를 정리하자면 자, 먼저 1단계 기초 어휘, 수능 어휘 가지고 있는 거 보시면서 기초 문법을 보자. 자, 영어 2단계 기초 어휘 계속 반복하면서 보시고 나중에 공문 어휘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은 한번 복수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문법 구문 독해를 들어가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3단계 이제 공무원 어휘 집중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국어 생활영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자투리 시간에 보시고 기초 문법 보셨으면 이제 문법 이론 그리고 단원별 문제 복습해 주세요.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고 그 다음 구문 독해 이해독 하고 나서 이제 유형별 독해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3단계. 자 이제 마지막 4단계. 영어는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할 것만 하면 돼요. 공문 어휘 계속 보시면서 수거 생활영어 계속 자투리 시험 보시고 문법 이론과 단원별 문제 연습 계속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유형별 독해 풀고 나서 시험장 가기 유형별 독해 하나 끝나시면은 그때는 기출 들어가자. 그래서 기출 풀고 분석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지역인재 9급 영어가 95점에서 10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제가 방향을 잡아드렸고 이제 한국사 해볼까요? 한국사
자, 한국사 잠시 제가 여기서 한국사를 요거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 한국사는 일단은 우리는 블랭크 노트를 봤다고 했잖아요. 자, 일단 지금 기본서 제가 봤을 때 봤을 것 같은데 안 봤으면 기본서 보시면 도 괜찮고요. 봤으면 그냥 블랭크 노트를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서는 블랭크 노트를 한번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바로 기출이죠. 지금 안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출은 한국사도 어차피 해커스의 이중선 선생님 기출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하면 되겠죠. 기출을 풀지 말고 분석하자. 푸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죠. 참고로 모의고사는 고종훈 선생님 모의고사 질이 좋아요. 고종훈 동일모사 추천합니다. 인강 보라는 게 아니라 독학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준석 선생님 거 만약에 기출을 본다고 했을 때 일단 단원별 기출이니까 단원별로 기출, 출제, 범위를 확인하자. 그래서 파트별로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풀지 말고 분석할 거예요.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한국사 기출 해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분석을 안 하고 풀게 되면은 푸는 것도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근데 기출을 풀고서 해독을 많이 못하는 것보다는 기출을 안 풀고서 해독을 많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차피 푸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풀면 돼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범위, 출제 범위를 확인해 주시고 오답을 정답으로 싹 다 고쳐 놓으세요. 문제 해설을 읽으세요. 어차피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면 되거든요. 자, 이게 1회독. 그래서 먼저 기출 1회독을 하고, 자, 기출 2회독 할 때는 이제 다 보지 말고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먼저 구급에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위주로만 보시고, 강사님이 평상시에 이거 중요하다 한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 앞으로 해독을 여러 번 하면서 반복이 되는 포인트. 요거 위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것까지 다 보려면 너무 양이 많아요. 그 많은 기출 우리가 두 번째 또 보게 되면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 정도까지만. 그리고 삭제 작업을 해준다. 보기항,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X 포인트로 보자. 그러면 포인트가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니까 기출만 제대로 돌리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것은 확실하게 삭제를 할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거는 이해 암기가 된 것만. 어설프게 아는 거. 이건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이러는 거는 배표 표시하고 나중에 해독하시다. 아는 것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이거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해요. 또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다. 근데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 다음 해독 때도 너무 오래 걸리고 아는 것을 삭제 안 하면 아는 것을 보느라고 전혀 모르는 걸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학교생들은 철저하게 아는 것을 삭제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주량하는 공부를 하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보니까 계속 아는 것만 보고 모르는 걸 못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에서 많이 시험에 나오면 틀고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해야 된다. 철저히 주량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삭제 작업을 해야지 1회독 할 때 뭐 45일이 걸렸다면 2회독 할 때는 뭐 30일,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5회독 할 때는 3일, 6회독 할 때는 하루. 이렇게 기출을 안 풀면 6회독까지 가능한데 기출을 풀면 해독이 느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걸로 해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지 마시고 그냥 분석해 주세요. 푸는 건 나중에 모의고사 풀어도 된다. 그래서 삭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 3회독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누적 분복이 됐으니까 이해 암기가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계속 삭제 작업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발췌독을 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아는 부분을 암기하는 게 우선이냐. 일단 아는 부분을 암기해 주세요. 왜? 모르는 부분은 웬만해서 해결이 거의 다 가능한 게 첫 번째 인강을 만약에 본다 했을 때 인강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출 해설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해설 보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회독을 하면서 반복돼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고 막 필기 노트나 아까 블랭크 노트 보면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 안 되면 뭐 기본서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독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을 암기해 주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지역적인 포인트는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렇게 할게요.
일단 우리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는 지역적인 포인트 넓혀나가면 되죠. 굳이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에 우선순위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먼저 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시험 보기 2, 3개월 전에 모의고사 들어가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종훈 선생님 동명모의사를 추천하고 여기서 실전 연습을 하고 남는 시간에 블랭크 노트 플러스 기출을 계속 해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재시생이니까 기본서나 마무리 교재 중에서 볼 거 빨리 보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하고 우리가 실제 기출서 풀어야 하는 부분은 국어에서 비문학을 직접 풀어야죠. 우리가 푸는 연습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어는 진짜 풀어봐야 돼요.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풀 게 굳이 없습니다.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푸는 거는 나중에 모의고사 풀자. 기출 분석하고 회독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서나 마무리 같이 볼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기출 뭐 3회독 이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는 나 기본서나 마무리 다시 한번 볼래. 그럼 빠르게 정리한 것도 좋고요. 또는 나 기출에서 어떤 파트가 너무 약해. 그럼 그 파트만 집중해서 찾고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출을 충분히 회독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 3개월 전에 모의고사 들어가서 실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출 그리고 기본서랑 마무리를 같이 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쉬지 마시고 이어서 공부를 해주세요. 대신에 체력 관리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완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점수가 좀 부족했던 이유는 강의는 많이 봤는데 정작 회독이 많이 안 됐어요. 차라리 저는 뒤에서 모의고사 좀 줄이더라도 기출 좀 더 회독을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년 시험 볼 때는 충분히 고득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을 잡고 공부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쌤도 응원할게요.